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시나요? 네, 굉장히 크고 이제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예지스터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름이랑 현재 튜터아이브에서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예지라고 하고요.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에서 Chemistry with Mathematics를 얼마 전에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화학이고 부전공은 수학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과목들을 했었어서 이제 전 대체적으로 지금은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지만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교 레벨까지 수학이랑 화학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IB, A-레벨, AP, SAT Math, MYP, GCSE, etc. 이렇게 지도 가능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김예심의 업적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 경력부터 얘기하자면 2년간 아, 3,000시간 이상의 1대1 티칭과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네. 바뀌었죠? 3년 동안 5,000시간 와, 75명 1페이지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과로는 또 UCL, 임페리얼, 코넬, 영국의대, 서울대, 카이스트 또 외에 또 배출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추가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성적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학교 3학년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거였어가지고, 많이 바뀌셨겠네. 학생들을 네, 많이 안 받았어서 좀 네,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한 명 아마 UCL 혹은 킹스 갈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다른 학생은 미대 준비생이었었어가지고 아직 뭐 영국 학교 갈지 프랑스 학교 갈지 생각 중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이제 한국과 영국 교육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선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오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는 학원을 다니셨나요? 아, 네,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어디 보통 다니셨나요? 저 이제 대치동에 살았다 보니까 네,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엄청 많이 다녔고요. 뭐 네. 집 앞에 있는 뭐 최선화 학원, 뭐 DYB 막 이런 데도 되게 유명한 학원인데 있어 거기도 다니고 막 소마, 다함 막 이런 데도 어렸을 때부터 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냐라고 만약에 여쭤보시면 약간 대치동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기 이 학원 다녔는데 저기 나 저 학원 다녔는데 식으로 약간 되게 그 골목마다 다녔던 학원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학원에 보통 가면? 몇 시간 있는 거죠? 아이고. 그거는 이제 초중고 과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르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마 한 2시간 어, 정도였었고, 중고등부는 만약에 이게 막 주 2, 3회다. 네. 그러면 한 번에 마찬가지로 한 2시간 정도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주 1회 수업이면 막 3시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대치동에서 공부하셨던 학생으로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떻게 돼요? 어, 약간 대치동 하면 일단 학원부터 기억이 나고요. 아, 네. 그리고 그냥 학교 끝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픽업을 오세요. 그럼 딱 네. 차를 타고 혹은 이제 근처 학원이다. 그럼 이제 걸어가서 학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원을 가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다음 학원까지 가기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가 픽업 오시면 가서 이제 엄마가 만들어 주신 주먹밥이나 김밥 먹으면서 숙제나 막 단어 테스트나 이런 거 있거든요. 어, 혹은 숙제 못한 거 있으면 하면서 이제 밥 먹고 다음 학원 가서 학원 갔다가 뭐 거기 설정이 끝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집에 오면 만약에 과외가 있을 때도 있어서 혹은 그룹 과외 약간 그렇게 약간 학원이랑 개인 혹은 그룹 과외 받았던 기억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시는 일을 보시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나요? 뭔가 저는 약간 지금과는 달라지자, 지금의 나와는 달라지리라, 꼭 성공하자라는 게 가장 저의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거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 말씀들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치동에 다니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작은 추억 같은 거 부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공부랑 적성이 전혀 안 맞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뭔가 거기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과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제 부모님 포함 주변에 이제 의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과의 최고 아웃풋은 의대고 나는 당연히 의대를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너는 의대를 가야 돼? 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히 그 환경 속에서 저는 그렇게 뭔가 노출이 됐다고 뭔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좀 되게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험 기간이 되면 한 중학교 이서부터 이제 계속 악몽을 꾸더라고요. 이제 딱 일어났는데 이제 칠판에 뭐 1교시 시험 어떤 거, 2교시 시험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시간이랑 시험 과목이랑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저는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인 거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르는 악몽을 매년 시험 기간마다 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휴학을 했어서 그 뒤로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네, 어, 약간 대치동에 다니면서 그런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고, 그게 축적이 돼서 계속 이제 이어졌다라는 게, 네, 이 되게 뭔가,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 괜찮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휴학하고 뭔가 제가 뭐 과외라든지 그 외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이제는 남의 공부를 제가 더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랑은 좀 약간 다르다 보니까 뭔가 제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음, 하고 싶은 분야도 이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찾아서 그쪽으로 준비를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이제 저랑 적성도 잘 맞고 너무 재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한다는 생각에 뭔가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뭐 악몽을 꾼다든지 그런 일은 이제 없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으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고등학교는. 영국에서는 이제 Sixth Form College에서 A-Level을 준비하실 때 혹시 따로 그 A-Level에 대한 과외는 또 따로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까지를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코스가 프리-레벨이라고, 원래는 이제 GCSE 조금씩 맛보기로 하는 건데, 뭐 GCSE 과정이 쉬우면 그냥 A-레벨도 학교에서 듣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배울 과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과학, 수학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과외를 1대1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학, 화학, 생명 이렇게 1대1 과외를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플러스 이제 IELTS 성적도 대학 들어가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음,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ELTS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IELTS 공부도 같이 했었습니다. 1대1 과외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1년 다니고 나서 이제 정식 A레벨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래 과외를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1대1이랑 그룹 과외를 들었었는데 제가 뭔가
시간 낭비, 돈 낭비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저는 뭔가 누가 가르쳐 주면은 좀 약간 멍을 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제가 찾아서 하고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멍 때리고 숙제 안 해보고 뭐 학원 듣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고 그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고 그 뒤서부터는 거의 다 독학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독학으로 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치동에서 공부할 때는 누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가르쳐 주는 게 적성이 안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맞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누가 가르치는 게 안 맞으니까 그 이후로 독학을 이제 해보니 독학이 더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여 있으니까 그게 독학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기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수학을 뭐, 뭐 calculus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방금 전에 학생한테 가르쳤던 건데요. 그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에서 뭐 쿼드라틱이나 뭐 큐빅 펑션이나 그런 거를 디퍼런시에이션해서 탄젠트 라인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탄젠션 라인의 이퀘이션을 구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리니어 이퀘이션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아, 이거를 디퍼런시에이션해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하고 이게 독학이 가능한데 애초에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드는 방법조차 모른다면은 그게 독학이 아예 맞습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수학을 거의 수능 과정까지 거의 하고 넘어온 상태였어서 네, 이제 그러고 이제 과학도 화2 초반까지는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A레벨 했었을 때 그냥 이거 이 정도는 혼자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제가 독학으로 변경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이해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시나요? 네, 굉장히 크고 이제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은 어, 다양한 과목들을 배워야 하잖아요. 이게 컴퍼서리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지식이나 교양을 쌓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필요 없어 보여도 은근히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씩은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지만 그만큼 공부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다 음, 보니까 이제 개인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부에 대해서 서브젝트를 늘리는 것이 공부 말고 삶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본인이 알고 보니까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탐구하기에는 해외 학생들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제가 자유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유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가족이나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될 나이다 보니까 뭐 가족 혹은 친구들이랑 그런 게더링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뭔가 그런 가족이나 친구에서부터 오는 안정감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또한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그것도 다 이제 시간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다는 점이 좀 되게 약간 단점이자 되게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영국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IB 그리고 A레벨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먼저 제가 했던 A레벨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A레벨은 세네 과목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뭐 의대라든지 뭐 그런 데 가는 친구들은 뭐 다섯 과목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대체로는 세네 과목을 하고 그거를 거의 다 이제 제가 고르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대한 편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과 쪽으로 되게 강했고 이과 쪽으로 이미 많이 준비를 해왔던 네. 상태였기 때문에 화학이랑 뭐 maths, further maths, chemistry 이렇게 골랐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갖고 갔던 과목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잉글리시에서 굉장히 약하고
또 이제 뭐 에세이 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대학교 와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랩리포트 같은 거 쓸 때도 결국에 이거를 다 영어로 서술해서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코노믹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거를 선택했다면 거기서 시험에서 에세이를 되게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스킬즈를 쌓고 갈 수 있는 거를 내가 피함으로써 내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부족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장점은 제가 잘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음, 성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비의 경우에서 말씀드리자면 각 섹션별로 하나씩 골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하기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분야 안에서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골고루 A레벨보다는 좀 더 골고루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IA, EE, TOK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에세이를 되게 많이 써야 되고 그거를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DP2가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죽어나는 거를 많이 봐서 아, 또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대신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자주 치르니까 그걸 바탕으로도 이제 뭐 미국 대학교를 지원한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근데 at the same time 시험을 많이 치르니까 평소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학기 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이제, 네, 아이비 어, 했던 학생으로서, 아, 네, 그러셨구나. 동의합니다. 많이 동의하고, 이렇게 확실히 영국과 한국과 차이가 크지만, 그 무엇도 뭐가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도 이거는 이제 질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혹시 한국과 영국 중에 선호하시는 교육 방법이 어떤 거세요? 저는 만약 조금 아카데믹하게 나가길 원한다면 아이비를 하는 거를 약간 강심장이다. 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아이비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뭔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A레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영국 교육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네. 결국에 이제 양쪽 다 해보니까 와, 해외 교육 과정이 조금 더 저랑 잘 맞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참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김예지 선생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정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네, 덕분에 어,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